잘 쉬었잖아요, 그동안. 자, 오늘 5강 장르의 설명 및 진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장르의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올드스쿨만 할 건데 다른 장르를 굳이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기 올 때 분명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장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블랙워크, 불극, 라인워크, 유스쿨 다양하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장르가 있는데 굳이 다른 장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손님을 마주하게 될 거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손님들이 사진을 보내줘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장르가 뭔지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전문가인데 당연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르를 좀 알아야 되고 거기 중에서 본인이 또 원하는 스타일, 지금 하고 싶은 장르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전하고 싶은 장르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잘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메인 장르라고 정리가 된 애들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애들 말고 다른 애들 그런 애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이따가 Q&A 시간 가질 거니까 본인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장르들 혹은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르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때 가서 물어봐 주시면 돼요. 일단은 오늘 필기할 게 좀 많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레즈미 재패니즈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살면서 재패니즈라는 아이를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재패니즈 오늘 처음 들어봐요? 혹은 이레즈미 그럼 이레즈미는 좀 들어보셨어요? 자, 이레즈미라는 말은 일본어로 이레루 플러스 즈미, 그러니까 이레루라는 말은 넣다라는 뜻이고 즈미가 먹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먹물을 넣는 행위를 이레즈미라고 부릅니다. 저희 먹물을 넣는 행위 뭐가 있죠? 그냥 타투죠. 일본어로 타투를 이레즈미라고 불러요. 그렇다 보니까 장르의 명칭으로서는 맞진 않겠죠. 하지만 얘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레즈미라고 불리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레즈미가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범죄와의 전쟁 시대 때 들어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식도 많이 안 좋죠. 지금 이레즈미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어르신들, 지금 저희 세대 말고 저희 윗세대 분들이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선입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데 저희가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문신이 싫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겠죠. 당연히 후천적인 요인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일본에서 그 시대 때 들어왔다 보니까 저희가 물어본 거죠. 신기하니까 팔에 그림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이거 뭐냐? 그냥 저희가 한국어로 편하게 얘기하면 이거 문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걔네도 이레즈미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장르로서 저희가 받아들여진 거고 아직까지도 장르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재패니즈라는 말은 그 이레즈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있는 이레즈미가 재패니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 컨벤션을 나갔을 때나 뭐 해외에 나갔을 때 재패니즈라고 하는 장르가 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레즈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렵진 않죠. 그러면은 이 이레즈미라고 하는 거 저희가 크게 쉽게 분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이레즈미라는 아이를 전통 재패니즈라고 불려요. 전통. 옛날부터 오래된 장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걔의 특징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장르적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라인이 굉장히 두껍죠? 얘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라인을 사용합니다. 두꺼운
나온 라인.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색의 명암 처리가 들어가요. 단색.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 배경이 있죠. 배경을 가쿠라고 하는데, 물론 가쿠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긴 하는데 가쿠를 대표적인 요소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해. 가쿠. 혹시 가쿠라는 말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그쵸? 아무래도 생소하죠. 얘가 역사 오래됐다 보니까 전문 용어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제 가슴반팔, 긴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데 그것도 다 명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를 전문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죠.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팔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소재가 들어가겠죠. 얘를 간단하게 한야라고 봅시다. 이렇게 귀여운 한야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가쿠라는 거는 이게 손목이라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거, 이걸 가쿠라고 합니다. 이게 전통 재패니즈의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유재패니즈라고 하는 아이. 유재패니즈. 저 유가 들어가는 장르가 한 가지 더 있죠. 유스쿨도 유가 들어가는데, 그럼 유재패니즈가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유재패니즈뿐만이 아니라 유스쿨 재패니즈 혹은 또 다른 명칭이 될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재패니즈 다음에 나온 장르이기 때문에 얘의 특징으로는 일단 단색의 명암 처리를 안 합니다. 단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가쿠라는 배경 처리를 안 해요. 소재 자체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갑니다. 저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유재패니즈를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였죠? 아마 여러분들 겨울에 오셔가지고 못 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제 봐줄 때 팔 걷잖아요. 팔 걷을 때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JR 선생님 팔에 유재패니즈가 있고 제 팔에도 유재패니즈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고 동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가쿠라는 배경 처리가 안 돼 있죠. 굉장히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선등을 할 거라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물을 잘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직 유재패니즈보다 전통 재패니즈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작업 자체를. 그리고 유재패니즈 자체가 이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유재패니즈 하는 사람한테 가도 이제 마감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죠. 이걸 일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원래 가쿠 라인처럼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손님과 작업자의 취향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유재패니즈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를 좀 볼 건데, 유재패니즈라는 아이는 필립류라는 원래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필립류. 이거는 이제 추후에도 계속 나올 유명한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필립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놀러 가서 이제 재패니즈라는 장르를 본 거죠. 용이나 혜택, 잉어 이런 애들을 본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서구화를 시킨 거죠. 그 서구화를 시켰는데 거기서 또 이제 일본인 중에 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게 어이예요. 시게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필립류의 작업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 당신한테 타투를 배우고 싶다. 나 달려달라 찾아간 거죠. 근데 이제 필립류라는 사람이 시계의 패기에 반해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타투를 알려줬다고 해요. 한 3개월 정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타투를 배우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또 다른 이제 자신만의 장르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자신만의 장르로 만들어 버린 그게 여러분들이 이따가 사진으로 볼 뉴제팬지라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시계 작가의 작업물도 같이 볼 거예요. 시계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소재가 좀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보통 제페니즈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쓰이죠? 잉어. 이거. 잉어도 맞죠. 또 뭐가 있죠? 도깨비, 한냐. 또 용도 있잖아요. 용도 있고 뭐 해태도 있고 봉황도 있고 약간 이런 신화 속의 동물들이나 아니면 무사 그런 아이들을 많이 쓰는데 뉴제페니즈라고 하는 아이는 좀 더 소재 자체가 좀 다양합니다. 고양이라든가 참새 뭐 이런 아이들도 좀 많이 쓰이고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재들도 좀 많이 쓰여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도 입체적으로 잘 나오고 소재 자체도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일반 이제 제페니즈를 볼 때랑 뉴제페니즈를 볼 때랑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올드스쿨. 나는 올드스쿨 살면서 들어봤다.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는데 얘가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언제쯤 붐했는지 볼 텐데 올드스쿨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장르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제 192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좀 끌었고 그 시절은 항구가 개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항구에 관한 소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투를 하고 출항을 하면은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항구적인 소재가 좀 많이 쓰였는데 가장 많이 쓰인 거는 뭐 배 자체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닷, 돛 뭐 이런 식의 소재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 걸 꼭 알아두시면 좋고 특징으로는 제페니즈랑 비슷합니다. 특징으로는 이 두꺼운 라인 두꺼운 라인과 단색의 명암 처리 두꺼운 라인과 단색의 명암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쿨을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뉴스쿨이랑 올드스쿨 사진 드리면은 차이를 잘 못 느끼는 애들이 많죠.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뉴스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알려졌냐 라고 하면은 미국의 히피족, 혹시 히피족 들어보신 분? 히피족이 자유를 상징하는 이제 사람들을 히피족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히피족들이 아무래도 자유를 좀 상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했어요. 접근하고 그 중에 하나가 타투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더 많은 소재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뉴스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올드스쿨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인 명암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입체적인 명암 처리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두꺼운 라인만 사용하진 않아요. 중간중간 얇은 라인으로 포인트를 내주는 형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지금은 무수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히피족들이 영향을 줬다 보니까 약간 좀
동양적인 그런 소재가 좀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힌두 불교적인 약간 그런 소재들, 그런 애들 위주로 작업이 많이 됐고,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별의별 거에 다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작업물은 스마트폰을 타투로 해서 몸에다 하신 분들 봤어요. 아이폰을 팔에다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소재 자체가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을 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뉴스쿨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소재 자체를 뉴스쿨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왜요? 스마트폰 어떻게? 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블랙 앤 그레이, 혹은 리얼리즘이나 포트레이트라고도 하는 아이를 볼 겁니다. 블랙 앤 그레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생겨났냐라고 하면, 미국의 형무소 아시죠 다들? 형무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타투의 기법을 이제 활용해서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화가를 하다가 타투를 시작한 폴 부츠라는 사람이 이제 블랙 앤 그레이를 완성도 높게 작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술성이 높은 장르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특징 뭐가 있죠? 이름에서도 나와 있죠. 얘는 블랙 한 가지로만 농도를 조절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블랙 한 가지로. 이게 사람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작업물을 굉장히 리얼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리얼리티, 혹은 이제 사진을 보고 작업했다 하면 포트레이트, 사진을 보고 리얼하게 작업했다 리얼 포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명칭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을 때 해시태그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블랙 앤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르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연습을 할 때나 혹은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나 단계표, 농도 조절을 하는 거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뭔가를 보고 작업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의 습관을 들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팁이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치카노. 나 여기서 치카노 들어봤다 하시는 분 두 분 있네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치카노가 많이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많이 안 알려진 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치카노 분위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고, 요즘도 가끔 와요. 얘가 뭐냐라고 봤을 때, 원래 치카노라는 말은 타투에 쓰이는 그 장르의 그 명칭이 아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멕시코계 미국인들 중에 남성을 치카노라 부르고 여성을 치카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1920년대인데 이제 멕시코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이제 흑인들 보고 니거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된 말인데, 이제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이렇게 비하를 하는데 그들은 참지 않았어요. 그들은 참지 않아서 이제 치카노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본인들의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지만 본인들의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해서 이 운동을 치카노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에 치카노 문화가 조금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자리매김한 게 타투에 있는 치카노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특징 자체로는 얘도 블랙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 특징으로 보면은 블랙 앤 그레이보다 외곽 라인을 따는 특징이 있고, 좀 더 두꺼운 외곽 라인을 따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요즘에는 블랙 두꺼운 라인을 안 따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다른 특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소재로 좀 보셔야 됩니다. 소재. 어떤 소재가 쓰였냐에 따라서 장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센 것 같다. 좀 강하다 싶은 소재들이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총이라든가 칼이라든가 그리고 돈, 여자, 삐에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소재가 쓰입니다.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본 거는 차, 벤츠클래스, 차랑 아니면 술도 거의 몇 종류 안 그래요. 막 참이슬 그리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술은 이제 잭다니엘. 차는 아까 말했듯이 뭐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봤는데 벤츠가 가장 많이 보였고 그리고 건물 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런 소재가 좀 많이 쓰였다 보니까 이따가 사진을 볼 건데 블랙 앤 그레이랑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블랙으로 작업이 된 건데도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치카노 레터링은 뭘까? 치카노 레터링은 들어보셨죠? 근데 그냥 레터링이 아니라 치카노 레터링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커스텀 레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스텀. 글자를 하나의 그림처럼 바꿔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을 해서 얘는 한국어로 따지면 약간 캘리그라피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보면 캘리그라피 같은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마다 글씨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치카노 레터링을 작업하게 될 때는 내가 원하는 글씨체 혹은 손님이 원하는 글씨체를 잘 배합해서 본인만의 글씨체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치카노 레터링만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글자가 이렇게 일자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벽을 하나를 다 써요. 근데 일자로 쓰지 않고 동그랗게 써요. 근데 그게 동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동그라미도 그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그리기 힘들어요. 집중해서 그려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은 진짜 쉽게 이렇게 이제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치카노 레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해주시면은 저도 받으러 갈게요. 지금 해외에 전문으로 한다고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해외에는 뭐 전문 샵들이 있잖아요. 뭐 올드스쿨 전문 샵이라든가 블랙 앤 그레이 전문 샵 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 장르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올드스쿨 전문샵에서 올드스쿨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블랙 앤 그레이 작업도 하고 혹은 이제 다른 장르들도 같이 접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장르를 할 거야 라고 해서 꼭 그 장르만 할 필요는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 PR 하기도 힘들고 작업물이 아직 안 쌓여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홍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이제 당장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나는 올드스쿨하는 사람이라고 블랙 그레이 분이 안 받을 거예요? 자, 결국은 다 하게 되니까 다 공부를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강박관념 가지고 난 이것만 할 거야. 이건 굳이 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다음으로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트라이벌, 마오리족이나 폴리네시안, 켈틱, 하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혹시 나는 살면서 트라이벌 들어보셨다? 트라이벌도 2분, 3분? 3분 정도 들어보셨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타투라고 보시면 돼요. 원시 시대 때부터 상영이 됐다 할 정도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타투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르네오나 뉴질랜드 이제 태평양 반도에서 이제 전해지는 흑색 하나만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블랙 앤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흑색을 단계 표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흑색 단색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마오리, 폴리네시안, 켈틱, 하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얘는 부족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오리족, 켈틱족, 하이다족 이런 식으로 부족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 아마존의 눈물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사람들 몸에 있는 거 그게 이제 트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괜히 간지를 위해서 타투를 하진 않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문양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트라이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작업이긴 한 문의가 안 오는 장르 중에 하나긴 한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 매체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인이에요. 대머리 아저씨. 자, 여러분들 영화 많이 안 보는 걸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드웨인 존슨 아시는 분? 아시겠죠? 드웨인 존슨 팔에 있는 게 이제 트라이벌 타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그거 디즈니에서 나온 거. 디즈니 모아나에 나온 거. 모아나에 있는 남주 몸에 있는 분신을 트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드웨인 존슨 팔 같은 경우에는 그 도안이 따로 있어요. 인터넷 상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디즈니에 나오는 모아나에 나오는 그 캐릭터의 그 분신도 실제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애들은 좀 잘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타투뿐만이 아니라 삶의 흐름도 잘 알아보셔야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크리미널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크리미널 나는 살면서 들어봤다?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 들어봤어요? 유튜브요. 유튜브? 얘 같은 경우에는 RCT라고도 불려요. RCT. 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안 크리미널 타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저희 재패니즈라고 하는 아이는 누가 많이 했죠? 재패니즈. 그쵸? 야쿠자. 어깨 형님들이 많이 했는데 이 러시아 크리미널 타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갱스터들이 하는 문신이에요. 갱스터. 물론 간지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괜히 간지를 위해서 하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 의미가 다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미를 몸에 그렸다. 러시아를 놀러 갔는데 러시아 술집에서 거미 타투를 한 사람을 봤다. 그 사람은 마약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 반대로 거미줄을 봤다. 거미는 없는데 거미줄이 몸에 있는 사람을 봤다. 이 사람은 뭘까요? 연락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냥 거미줄 쉽게 하잖아요. 팔꿈치에 그냥 거미줄 넣고 싶으면 넣는 거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러시아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요. 실제로 래퍼가 멋있어서 그냥 러시아에 있는 래퍼가 그냥 이 크리미널 타투가 멋있어서 몸에다 했는데 방송 출연 금지를 먹었다고도 합니다. 그 정도 아직까지 예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작업이 예쁘기도 해요. 예쁘기도 해서 실제로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나 손님에게 러시아 여행을 갈 때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사진을 한번 볼 건데 더 많은 소재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얘는 전문 사적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 러시아어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다 번역할 수 있죠. 혹시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적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이오 메카닉이라고 하는 친구. 바이오 메카닉. 나는 바이오 메카닉 들어봤다. 한 분? 유튜브에서. 네. 그럼 바이오 메카닉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 에일리언 아시는 분? 네 분?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계인인데, 외계 종족인데, 에일리언에 나오는 소재나, 혹은 이제 기계, 혹은 그 인간의 신체를 배합해서 만든 이미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타투이스트가 사람 몸에 기계나 이제 외계적인 소재가 들어간 그림을 봤는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직접 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블랙 인 그레이 기법으로 좀 더 리얼하게, 더 사실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를 사용해서, 그 후에 컬러를 사용해서 더 리얼하게, 더 매니악하게 작업을 진행한 타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서 봤어요. 이것 때문에 타투를 시작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매니악한 부분이에요. 수요가 없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작업을 못해요. 그러면은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꼭 바이오메카닉이나 다른 매니악한 장르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그것도 작업을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혹은 두 달에 한 개씩이라도 작업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가끔 고집이라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좀 이따가 사진으로 보면 왜 얘가 이제 매니악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같이 볼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레터링. 나는 여기서 살면서 레터링 오늘 처음 들어본다. 그럴 수 있어요. 레터링 처음 들어볼 수도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다 글씨를 쓰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타투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작업할 장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접근성이 좋고 손님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작업도 다른 장르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막 블랙 앤 그레이처럼 퀄리티를 나누고 명암을 나누고 그런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또 1개월 차 때 레터링을 만들어 볼 겁니다. 고급판에다 해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전사 찍었나요? 공모판에? 아직 안 찍었죠. 더 이따가 가서 찍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저희 사람 몸에 글씨를 새기는 일 언제부터 했죠? 원시시대? 그 원시시대 때 글자가 있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낙인 찍을 때 사람 몸에 그쵸 추노 그것처럼 사람 몸에 글자를 새기는 일을 사용을 했고 이제 신분이나 지위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보통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아까처럼 이제 낙인 찍을 때 형벌이나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비인간적인 이제 행위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없애버렸죠. 그런 부분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요즘 많이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레서링으로 많이 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님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나는 순수하게 레터링이라는 게 받고 싶어서 문구도 생각 안 하고 문의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영화 맞죠? 영화 명대사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 손글씨체, 어머니 편지. 말하니까 머리 세트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요즘 많이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약간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손글씨 어머니 손글씨체로 누구누구야 사랑해라고 쓴 거를 받고 싶다 하는데 그걸 굳이 어머니한테 가서 써달라고 조르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 태투 받을 건데 이거 좀 써줘 이런 식으로. 그거는 조금 이제 의도가 좀 변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손님한테 이 장르에 대해서 좀 문구를 추천해 드릴 때는 그 손님의 직업부터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 직업에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말 같은 거를 알아본 다음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해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만다라를 알아볼 건데, 나 여기서 만다라 들어봤다. 세 분이 있는데, 만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힌두 불교에서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힌두 불교에서 사용하는 패턴이고, 원래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카페트나 커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용품으로 많이 쓰였다 이거예요. 얘는 만다라 자체는 그 문양 안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기원, 가족의 화목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둔다거나 혹은 바닥에 깐다거나 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사실 의미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무수히 많은 디자인이 생겨났고 이쁜 디자인 그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의미 자체는 많이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사진으로 볼 건데 만다라 그것도 이런 패턴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도 되겠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더 이해가 안 된다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네, 그렇게 하고 자, 이거 말고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또 다른 장르들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궁금한 게 네, 여기서 인기 있는 장르가 어떤 장르고 인기 있는 장르? 아, 이거는 수업 번외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유행하는 장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7년? 6년 전에는 재패니즈라는 아이가 유행을 많이 해서 그 작업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4년, 3년 전에는 올드스쿨이 유행을 했어요. 아마 올드스쿨 그때 당시에 홍대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길거리에 올드스쿨 없으면 못 나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 매체에서도 많이 타투가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유행이라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블랙워크나 감성 타투 그쪽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뭔지 손님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문의를 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유행하니까 이거 먼저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블랙앤브레이 기반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장르를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장르를 알아보시고 계시죠? 장르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장르를 알아보기 전에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장르라고 하는 아이는 왜 장르라고 불릴까요? 내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장르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역사가 오래됐거나 혹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장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생겼어요. 저만의 스타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생전 처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든대요.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이러면 장르로서 인정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가 오래된 거는 아니니까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일단 대중들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나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나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장르 알아본 거 뭐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장르 트래시 폴카요. 트래시 폴카 트래시 폴카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뉴스쿨 말아. 뉴스쿨? 네. 이거 말고 여기 없는 거 블랙워크. 블랙워크 또 감성 타투 또 뭐가 있을까요? 미니 타투도 될 수 있겠죠? 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검색하신 거죠? 네. 여기에 다크사이드라는 장르도 있어요. 다크사이드. 그리고 뭐 블랙암도 장르가 될 수 있겠죠. 블랙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수업에서 못 들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들도 많아요. 라인워크도 있죠, 라인워크. 그리고 전묘라든가 혹은 이제 수치화 타투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 이제 자기소개할 때 말했던 네오 트레디셔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없으면은 여기까지 받을게요. 혹시 추후에 또 궁금한 거 생기면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모르시면은 모르시다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뭐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나씩 알아봅시다. 하나씩 알아볼 건데 트래시 폴카라고 나왔어요. 트래시 폴카 나는 살면서 오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한 번 빼고 다 들었죠? 트래시 폴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해서 블랙 앤 그레이로 메인 주제를 그린 다음에 주변 배경 같은 거를 이제 컬러로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많이 쓰이는 이제 배경 같은 거는 물방울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붓터치 느낌으로 많이 합니다. 쉽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렸어요. 십자가를 그렸는데 컬러로 보통은 이제 포인트 원 컬러로만 진행이 되고 뭐 작업자 스타일에 따라서 뭐 두 가지, 세 가지까지 사용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붓터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따가 이것도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얘도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추후에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블랙워크예요. 블랙워크. 블랙워크. 블랙 검은색이죠. 워크 일이죠. 검은색으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장미, 블랙 장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정말 감성 타투가 붐했을 때는 블랙워크 자체를 감성 타투라고 불렀을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여리여리하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블랙워크도 이날 사진으로 같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에 감성 타투를 알아볼 건데 얘가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감성 타투는 위에다가 별표 한번 쳐봅시다. 자, 봐봐요. 블랙 앤 그레이, 블랙과 그레이의 단계 표현을 하는 거죠. 블랙워크, 블랙으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감성 타투는 뭘까요? 감성. 감성 타투. 감성이 풍부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타투는 감성 타투예요. 말이 안 되죠? 감성 타투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저희 나라의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감성 타투라는 명칭을 쓰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해외에서 감성 타투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해외 컨벤션이나 혹은 해외 이제 나갔을 때 나는 감성 타투를 한다 라고 하면은 다들 어리둥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갔을 때는 명칭을 코리아 타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코리아 타투. 얘 명칭을 코리아 타투라고 해외에 널린 이제 일화가 있는데, 해외 컨벤션에 감성 타투라고 하는 아이의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대회에서 감성 타투라는 명칭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외국인한테. 일단은 설명해 드렸죠. 이제 관계자한테 이거는 감성 타투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찾아온 거죠. 관계자분이. 난 이게 왜 감성 타투인지 모르겠다. 이게 뭐가 감성인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명칭을 수정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코리아 타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은 코리아 타투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감성 타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감성 타투의 가장 큰 특징은 타투 같지 않은 느낌의 타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전통 이레즈미라든가 올드스쿨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죠. 타투라는 느낌보다는 스티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면 돼요. 디자인 자체가 아기자기한 게 많고 쨍한 두꺼운 라인을 많이 쓰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타투 문화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저희가 저희 윗세대 때 보시면은 그때 당시 타투라고 하면은 이제 전통 재패니즈 아니면 기껏 이제 좀 자연스럽다 하면은 이제 올드스쿨 좀 작은 것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어떤 작업자가 손목에다가 이렇게 종이비행기를 그려 넣은 거죠. 사람들 인식 속에는 용, 잉어 이런 위주의 애들만 물린 줄 알았더니, 이런 종이비행기 혹은 조그만한 별들도 타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옛날에 이거를 주먹 사이즈 500원짜리 만한 사이즈를 하나 할 때 40만원 정도 받고 진행이 됐어요. 돈이 되죠. 돈이 된다 보니까 얘를 이제 상업적으로 쓰면 아주 좋겠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 잔고에. 그렇다 보니까 얘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할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얘를 뭐 지금 이제 와서 나눠본다면 뭐 미니 타투나 아니면은 라인워크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쓸 말이 없다 이거죠. 좀 더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소재 자체는 여성분들에게도 타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를 써야 돼요. 감성. 뭔가 타투 같지 않은 느낌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성 타투라는 말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게 저희 나라에 이제 정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감성 타투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좀 해줬기 때문에 얘에서 파생되는 장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채화 타투라든가 아니면 이제 크레용 타투, 이런 타투 같지 않는 느낌의 작업들, 그런 애들이 이제 감성 타투라고 좀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성 타투를 하시는 분한테 감성 타투하냐고 물어보면 기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어요. 명칭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명칭 자체가 뭐 라인워크 아니면 뭐 수채 타투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불러드리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니 타투. 미니 타투를 볼 건데, 미니 타투는 굉장히 쉽죠.
미니한 사이즈. 미니 정도면 어느 정도가 미니일까요? 이거 자체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사이즈라 그러면 담배값 반 정도 되는 사이즈, 500원보다 살짝 큰 사이즈는 미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을 한다고 하면 미니 타투가 문의가 들어오면은 금액이란 걸 정하게 되겠죠. 미니 타투는 얼마까지 받아야겠다 했을 때 최대 사이즈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놓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크사이드. 나 여기서 다크사이드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다크사이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블랙 앤 그레이 화가 누구라고 했죠? 자, 필기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봅시다. 맞아요. 폴부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더 입체적인 퀄리티가 높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술성이 높아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폴부츠가 작업을 했던 게 다크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블랙 앤 그레이 기반이고 소재 자체가 조금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좀 많아요. 더 어둡고 좀 징그럽다고 느낄 수 있을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매니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얘도 매니악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누군가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쪽으로 이제 흥미가 있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얘도 이따 사진 같이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블랙암. 난 블랙암 살면서 오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블랙암 같은 경우에는 일정 블랙암 검은색 팔이에요. 그 원피스에 나오는 무장색 페이 같은 느낌으로 검은색 팔을 만드는 작업인데 얘는 블랙암이라고 하는 건 검은색 팔이잖아요. 근데 굳이 팔뿐만이 아니라 일정 면적을 그냥 검게 칠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는 명칭입니다. 보통 저희 나라에서 블랙암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커버업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릴 때 잘못 받은 재팬이제 긴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커버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도 이제 포기를 하고 블랙암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블랙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타투를 하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 그렇다 보니까 손님이 블랙암을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도 커버가 되는데 생각이 있으시면은 말씀해달라, 아니면은 그냥 블랙암을 해드리겠다 라는 식으로 조금 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커버를 위해서 블랙암을 하시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커버뿐만이 아니라 그냥 블랙암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정 면적을 두고 전체적으로 칠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으면은 몸의 절반을 나눠서 나머지 다 블랙으로 처리하는 그런 작업도 있기 때문에 꼭 블랙암이 나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 블랙암에 관한 작업물들의 사진을 많이 보면은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굉장히 예쁜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암을 한다고 하면은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라인워크. 나 여기서 라인워크 처음 들어본다. 라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블랙워크는 블랙1이라고 했죠. 블랙으로 하는 작업을 얘기하는데 라인워크 같은 경우에는 라인으로 하는 일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인만 사용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라인워크를 본다면 아까 저희 종이비행기
라인만 따면 라인워크가 되겠죠. 그리고 좀 많이 하는 걸로는 이제 사진 외곽 라인만 따가지고 가족 사진이나 뭐 아니면 혹은 반려견 같은 그런 장르 그런 소재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저희 우스갯소리로 이거는 농담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는데 우스갯소리로 긴팔 라인만 땄을 때 라인워크라고 놀려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작업자 되면은 식구들끼리만 얘기해요. 손님한테 놀리지 말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묘라고 한번 봅시다. 전묘, 타투 외적으로 전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묘. 전묘가 뭐죠? 점으로 표현이 된 거죠. 명암 단계도 점으로 표현이 되고 모든 걸 점으로 표현하는 게 전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타투로 한 거예요. 전묘 타투. 이거는 스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전면 타투를 할 때 물론 한 땀 한 땀 딸 수 있어요. 딸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는 팁이니까 추후에 혹은 해보고 싶다 하면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얘는 머신의 파워를 낮춘 다음에 손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선이 점으로 변해서 찍힙니다. 머신은 저희가 움직이지 않아도 왕복 운동을 하고 있죠. 작동을 시키면 그걸 빠르게 손을 움직이면은 점만 계속 뚜둑뚜둑 찍히겠죠. 그거를 좀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전문 머신도 팔아요. 머신에 따로 세팅을 해두면은 그게 일정하게 잘 찍히는 힘이 좋은데 일정하게 잘 찍히는 도구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채화를 볼 건데 수채화는 다들 들어보셨죠? 저희 초등학교 때 수채화도 많이 해보고 토스트 물컴도 많이 해보는데 수채화 같은 경우 이걸 타투로 표현한다 할 수 있어요. 수채뿐만이 아니라 그 말했듯이 이제 크레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감 표현, 유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타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기술적인 면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걸 수채화라고 느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걸 좀 팁으로 드리자면은 수채화 타투를 할 때는 컬러를 여러 개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컬러를 이제 농도를 조절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저희 물감에 물 섞어서 작업하듯이 그런 느낌을 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네오 트레디셔널. 이거는 제가 하는 장르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말 안 꺼내서 제가 썼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뉴스쿨에서 파생된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감성 타투에서 다른 장르들이 많이 파생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장르에서 다른 장르로 파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만 봐도 작품대 페이지에서 뉴제 페이지로 파생이 됐죠. 그리고 올드스쿨에서 유스쿨로 파생이 됐고 그리고 또 유스쿨에서 네오 트레디셔널로 파생이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네오라는 말은 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냥 명칭만 좀 바꾼 거예요. 그냥 하나랑 1이랑 같은 것처럼 네오랑 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트레디셔널이라는 말은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스쿨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볼 때 올드 트레디셔널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올드 스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드 스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메리칸 트레디셔널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가 나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튼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어차피 똑같은 거 나와요. 자, 그러면은 네오 트레디셔널이란 게 그냥 유스쿨이랑 단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실제로 작업물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느낌이 달라요. 여기 느낌이 다르다 하면 말이 이상한데 왜 느낌이 다르냐면은 이 네오 트레디셔널이라는 장르의 색감 처리 자체가
그 뉴스쿨 자체는 좀 화려한 색감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이제 네오트릭처는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다크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제가 좋아하는 장르여서 그런지 좀 고급진 컬러 그런 컬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루비도 괜히 루비레드 쓰고 루비 생각나고 그리고 소재 자체도 얘 같은 경우에는 파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장르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본다 했을 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배경이 들어가는데 배경이 보통 식물에 관한 소재 혹은 건축물에 관한 소재가 많이 사용됩니다. 건축물 같은 소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반 빌딩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런 소재들, 이런 양식들.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이 모양 자체도 식물을 모티브로 해서 건축물로 만든 양식이에요. 이거를 다시 타투로 가져와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소재가 굉장히 많이 쓰였고 그리고 보석에 관한 소재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너무 들떴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여기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추가 장르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알아볼 때 뭐부터 해야 될지를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장르 알아보라고 했을 때 뭐 하셨죠? 검색하셨죠? 검색할 때 어디 매체 사용하셨어요? 내가 사용한 매체 핀터레스트. 여기서 글씨 쓰는 게 좀 어려워서 네이버 구글 또 인스타 검색을 하셨죠? 검색을 했는데 각 사이트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핀터레스트나 구글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특징으로는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 핀터레스트 좀 써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검색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모르면은 알려드릴게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 이미지 검색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장르를 찾았을 때 얘가 뭐지? 나 이거 처음 보는데? 근데 괜찮네? 얘 비슷한 거 많이 찾아봐야겠다 했을 때 검색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사진 자체를 가져와서 검색을 하는 거죠. 비슷한 이미지가 쭉 뜹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게 내가 뭐 어디서 캡처를 해온 거다 라고 하면은 그 사진을 보면은 캡처본을 보면은 뭐 인스타를 캡처했다라고 하면은 뭐 인스타 검색창 있고 여기에 사진이 있을 거고 뭐 글씨 써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검색하잖아요. 이 이미지 자체를 검색을 하면은 이 인스타 캡처본들이 나와요. 여기에 난 이걸 검색하고 싶은데 이거 자체가 검색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따로 잘라서 검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좀 검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로 검색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이버. 나 여기서 네이버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네, 녹색창 처음 본다. 그만큼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사용을 했을 검색 사이트고, 얘 같은 경우에 한국
외국인들이 가장 접속이 많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검색을 했을 때 영어로 검색한다 해도 외국인들 자료보다 한국인들 자료가 많이 검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본인들이 마음에하는 사진을 찾았어요. 네이버에서. 근데 한국인 작업자가 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카피가 될 수 있는 문제고. 물론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슷한 느낌이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카피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참고를 한 그 사람도 그 카피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대중들이 카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썰인데 저는 이제 타투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저랑 타투를 같이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작업을 그만뒀어요. 작업을 그만두고 그분의 작업물은 이미 작업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작업을 그만뒀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나중에 올린 거죠. 나중에 올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카피 아니냐 라고 마녀사냥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분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해명하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랑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다시 또 친해져서 이제 이거는 카피가 아니라 당시에 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일부러 그린 거다라고 해서 이제 잘 넘어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다고 해서 카피가 아니다라고 해서 한국인 작업자분의 작업물을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이고 굳이 당할 필요 없는 일이죠. 본인만 잘하면.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선은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도 물론 예민할 수 있지만 대중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특히나 이제 팬층이 있는 작업자의 게시글이라고 한다면 어우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고 물론 눈으로 보고 그걸 그리면은 그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본인 그림 그릴 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이 타투신의 흐름,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어떤 걸 많이 봤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또 추천해드릴 거는 인스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인스타 여기서 안 하시는 분 인스타 아직 안 하세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작업자를 팔로우 해볼 수 있다는 거. 본인들이 작업을 하다가 혹은 본인의 장르를 작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은 막 여러 사람의 게시글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새로운 게시글을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은데 그거를 매일매일 검색해서 할 필요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냥 팔로우 해놓으면 그 사람 게시글 뜨면 바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외국 작업자분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물론 그 사람들의 작업물을 그대로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팔로우 해놓는 게 아니라 해시태그 자체도 팔로우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블랙앤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블랙앤그레이라는 해시태그를 팔로우를 해놓으면 그 블랙앤그레이 해시태그를 해놓은 사람의 게시글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런 식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같은 경우에는 네오트레이션을 펄로 해놔가지고 줄로 뜨고, 그리고 타투도 해놔가지고 이제 타투를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게시글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좋은 점. 그리고 보통 인스타를 하다가 처음 보는 장르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영어로 써놓으면 번역이 되는데, 이제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쓰면은 번역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검색도 못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진을 검색해야 돼요. 그럼 또 거기서 캡처하고 또 다시 핀터레스트로 넘어가거나 구글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새벽에 아이쇼핑 하듯이 계속 검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작업물을 많이 보고 가장 잘 된 거 위주로 눈에 익힌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눈높이를 높여놓은 다음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게 가장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료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못 그린다 해도 자료 수집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장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장르를 못 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을 듣고 장르가 바뀌신 분도 있을 거고, 굳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지금부터 장르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감각능력을 가지고 난 이것만 공부할 거야는 절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장르가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작업 도중에. 그런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 와서 나는 뭐 유저 페이지를 하고 싶은데 막상 들어가니까 감성 타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올드스쿨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걸로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장르를 바꿀 때, 내가 원하는 장르에서 다른 장르로 바꿀 때, 그때 그 다른 장르를 뒷받침해줄 실력,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때 가서 공부를 한다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 애초에 지금부터 많은 장르들을 접근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두면은 추후에 본인 장르를 바꿀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잘 쉬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저희 이미지 사진을 좀 볼 거예요. 이미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설명했던 거 위주로 좀 보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나오는 애들도 좀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드스쿨 먼저 볼게요. 올드스쿨 특징이 뭐라고 했죠? 또 그렇죠. 두꺼운 라인과 단색의 명암 처리라고 했어요. 이게 올드스쿨 베이스의 도안이고, 보시면은 사진이 화질이 많이 깨지긴 하는데 라인 자체가 티가 날 정도로 두껍죠. 라인 자체가 명확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명암 처리도 부드럽게 빠지진 않고 딱딱 단색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올드스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구적인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됐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문의가 많이 와요. 항구적인 소재는 올드스쿨의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올드한 느낌이 좋아서, 이때 당시 느낌이 좋아서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요. 실제로 올드스쿨을 좀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들은 안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이 배를.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색깔 자체도 단색으로 딱딱딱 끊겨서 나오고 있고, 라인도 명확하게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죠. 화질이 많이 깨지는데, 이런 느낌의 작업물들을 올드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머릿속에 올드스쿨 다 들어가셨나요? 네.
그러면 추후에 이제 손님이 문의를 했을 때 이런 식의 디자인의 작업물을 보여주고 혹시 이 장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올드스쿨이라고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딱.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할 수 있는 거 뉴스쿨. 올드스쿨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 자, 이게 바로 이제 뉴스쿨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어때요? 좀 뭐가 다르나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두꺼운 라인보다 얇은 라인으로 디테일이 더 많이 들어갔고 명암 처리도 단계적으로 좀 더 많이 나눴어요. 다들 잘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그리고 좀 다른 특징으로는 좀 화려한 색깔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보면은 외곽으로 두꺼운 라인을 잡아놨지만 안쪽에 얇은 라인으로 디테일 한 번 더 잡아줬죠. 그리고 색감 자체도 좀 더 화려하게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스쿨의 특징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얼하죠. 징그럽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얼리티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리얼리티는 리얼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리얼하게 하면 리얼리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일단 명확하게 라인을 나눠줘서 스쿨의 느낌을 살려줬고 화려한 컬러를 써서 뉴스쿨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도 명암의 단계를 굉장히 잘 나눠줬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명암의 단계를 단색으로 처리를 했죠. 그러면은 얘는 올드스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잘 보면은 아래쪽이 명암의 단계를 훨씬 많이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이 도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뉴스쿨로 포함이 되는 거죠. 다들 고개는 끄덕이는데 눈은 모르겠다는 뜻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색감이 화려하고 명암의 단계도 단계적으로 탁탁 잘 표현을 해준 거죠. 어때요? 좀 올드스쿨이랑은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좀 다르죠? 이 같은 경우에 색감 자체가 화려하게 들어가고 안쪽에 얇은 라인으로 디테일을 살려줬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얘도 올드스쿨 다음에 나온 장르이기 때문에 스쿨이라는 특징답게 두꺼운 라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안쪽에 얇은 라인으로 디테일을 해줬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이 나누면 라인만 3개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두꺼운 거, 중간 거, 얇은 거. 올드스쿨은 그에 반해 이제 두꺼운 라인 하나로만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껍게 나눠졌다고 해도 안쪽에 디테일 같은 건 얇은 걸로.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보라색, 초록색으로. 어때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뉴스쿨이라고 답할 수 있나요? 없어요? 뭐예요? 명암의 단계를 단계적으로 표현했고 색감 자체도 화려한 컬러를 많이 사용했는데 얘도 뉴스쿨입니다. 어때?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스마트폰
부분 다시 찾아서 여기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전통 재패니즈라는 아이를 한번 볼게요. 얘는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눈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야, 제목 뭐더라? 이웃사람? 마동석 8회 그것도 그렇고 악인전에서도 그렇고 유진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했죠? 전통은? 그쵸. 이 부분이 각부로 되어 있고 라인 자체도 두꺼운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명암 표현도 단계적 그 딱딱 단색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런 특징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작업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 또 같이 알아보면 좋겠죠. 지금 근데 보면은 엉덩이는 각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근데 위에는 각호가 되어 있는데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추후에 연장하기 위해서. 보통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해맑게 웃고 있죠. 여기서 난 타투 좀 받아보셨다는, 타투 받아보신 분. 전체 보면 이렇게 못해요. 얼마나 걸려요? 저렇게 전진하면 보통?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폐체 작업으로 나뉘기 때문에 제 팔 같은 경우에도 12회, 13회 정도? 근데 이건 뭐 작업자의 작업 속도나 본인이 잘 참는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 안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겨드랑이 안까지 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자신을 채우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나 보통은 이렇게 비워놓고 진행이 되는데 이제 추후에 추가하는 작업도 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각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는 다 이어질 수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연장을 하더라도 크게 많이 티가 안 납니다. 잘 보면은 어깨 라인 이것도 각호를 이렇게 딱 끊어놨다 해도 다시 이렇게 이어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연장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장 문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장할 때도 각호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을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전통은 알았어요. 전통은 알았는데 유제 페이지는 뭐냐? 자,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고 각호라는 소재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암의 경계 표현도 훨씬 많이 나눴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끝에 마감 처리, 그 마감 처리가 잘 안 돼 있죠. 이건 잘 안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추후에 연장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색감 자체도 화려하고 지금 여기 깃털 부분만 보면은 컬러만 지금 몇 개를 썼어요. 이만큼 이제 컬러로도 단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큼직큼직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보시면은 봉황 자체가 여기서부터 골반 허리부터 다리까지 들어가요. 그 보니까 이제 소재 자체에 이제 작업량이 좀 많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얀색 구미호를 진행하는데 하얀색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핑크색이나 빨간색 계열도 들어가고 파란색 계열도 들어가고 이게 화이트에 파란색 약간 들어가면은 좀 더 푸르스름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눈만 봐도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 더플릭 베이스를 한번 쳤겠죠. 이런 식으로 등기편이 무색이 많습니다. 지금 딱 사진 보면은 전통이랑 좀 다른가요? 그쵸? 전통이랑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소재 자체도 지금 보면은 뭐 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구미호라든가 여기 마네킹의 광고 그러니까 고양이 인형 그것도 들어가고 물론 기본적으로 전통 제페니지에 쓰이는 소재들도 많이 들어가요. 여기 티베트 해골이라든가 뱀이라든가 들어가고 지금 이런 부분들 마감 처리 같은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끊겨있죠. 파도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 제페니지의 특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얼굴 하나 표현하는데도 컬러가 무색이 많이 쓰였다 이거예요. 녹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보라 색깔, 흰 색깔, 검은 색깔 다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작업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컬러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 무색이 많은 컬러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얘도 전통 제페니지와 똑같이 전신으로도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깨 라인 쪽에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저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쿠였으면 이렇게 딱딱딱 끊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마감 처리만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 작업자의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확대돼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엉덩이 쪽이 마감 처리가 안 돼 있어요. 더 자연스럽게 명암으로 빼를 쳤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카쿠를 잘 안 쓰기도 해요. 카쿠라는 표현보다는 제페니지에서는 그냥 바람 정도, 바람으로 이제 칸을 나눴다,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엉덩이 자체도 자연스럽게 빼고 그리고 얘네 특징이 딱 그 면적만 들어가기 위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등판이면 등 하나만 이렇게 딱 하잖아요. 긴팔이면 팔 하나. 근데 그 범위 외적으로도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엉덩이 한쪽만 더 내려갔죠. 다리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많이 돼요. 지금 제 팔도 보면은 보통 긴팔이라 하면 여기 뼈까지인데 어깨 여기 삼각뼈까지인데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날개 때문에. 날개가 크기 때문에 소재를 넣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마크 찍혀 있는 거 있죠? 이 워터마크 찍혀 있는 작업물들이 이제 시계라는 작업자의 작업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계라는 작업자의 작업물 중에 이 작업물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 같은 경우에는 한창 저희 나라에 뮤제페인지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 한야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데 메인되는 그런 한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카쿠 처리도 안 돼 있고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고 소재 자체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죠. 그리고 벚꽃이 휘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벚꽃 모양 자체도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통에 있는 이제 벚꽃이라고 하면은 그냥 도장 찍은 것처럼 모든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어디는 위에를 보고 있고, 어디는 뭐 꽃잎도 떨어지고 있고, 어디는 옆면만 보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작업물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나 한국에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문을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본인이 궁금했다 하는 것도 있으면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어요. 유제 페인트 잘하는 사람, 이거 하신 분, 이거는 제이아 선생님 작업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물어보러 갈 수 있겠죠. 어때요? 좀 전통과 유의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블랙 앤 그레이 볼게요. 블랙 앤 그레이. 블랙 한 가지를 농도를 조절해서 표현을 한다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 작업물 같은 경우에는 두고 봐도 리얼하게 잘 됐는데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한 사람이. 이거 JR 선생님 작업물인데 이것도 그가 리얼하게 하면 얼마나 할지 받아보고 싶게 만드는. 뭐예요? 귀여워서. 블랙 앤 그레이도 이제 유제 페인트와 마찬가지로 소재 자체의 구제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내가 원하는 걸 사진만 있어도 작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흑백 처리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소재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작업하는데 눈알 빠질 것 같다고 이런 거. 블랙 앤 그레이를 잘하느냐 못하냐는 내가 얼마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눈으로 보고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작업을 하지 않고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연필로 그리면 되겠죠. 연필로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림 실력도 같이 쌓아나가면 좋겠죠. 혹시 블랙 앤 그레이는 흰색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흰색이니까.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 되는 부분에 더 밝게 들어가기 위해서 쓰긴 써요. 블랙에서 단계 표현을 하면 가장 밝은 부분은 흰색이기 때문에 포인트 되는 부분에 화이트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추후에 이제 강의 희석액 배울 때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는 거는 3개월 차 됐을 때 사용을 해볼 거고. 자, 그러면은 아까 블랙 앤 그레이에 도움을 준 화가 이름 뭐라 그랬죠? 그리고 다크사이드라는 장르를 할까 그랬어요. 다크사이드는 먼저 봐야겠죠.
이거 유명한 뒤통수죠. 유명한 뒤통수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거는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모델의 모습이고, 릭 제네스트라는 모델인데 지금은 암으로 한 2년 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 몸에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크사이드 기반으로 작업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블랙 한 가지만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매니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아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컬러를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블랙 앤 그레이 할 때도 쓰기도 해요. 이제 호랑이 눈 같은 거 거기에만 포인트 컬러를 쓴다는데 이건 본인의 이제 기교를 부리는 거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누구라고 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을 배웠죠? 이 작업물이 바로 이제 폴부츠라는 사람의 작업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아마 그 저하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랑 다르지만 또 같은 블랙으로 작업한 작업물 치카노를 볼 건데, 일단 치카노 레터링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치카노 레터링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글씨체예요. 어디에서 봤죠?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하나예요. 크로마치라는 브랜드의 글씨체랑도 몇 비슷하죠. 저희 일상에서도 많이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다 다르긴 한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조금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 살려주면은 글씨를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겠죠. 이게 완성본인데 문구 자체를 그림처럼 바꿔서 커스텀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글씨 위에 외곽 라인을 한번, 얇은 라인을 한 번 더 땄어요. 그죠? 그리고 글씨뿐만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 이런 흩날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글씨체는 조금씩 다 다른데 느낌이 비슷하죠? 이런 부분들만 잘 살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뭐 여기는 명암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명암이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고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글씨체 나중에 찾아보면은 이게 좀 둥그런 느낌의 이제 그림체가 있고 글씨체가 있고 거친 느낌의 글씨체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또 거기에 분위기에 맞춰서 손님과 상담할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게 치카노의 그림인데, 도안인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자라는 소리가 쓰였고 얼굴에 삐약으로 분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여자들도 이름이 다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장르를 공부할 때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좀 알아보고 검색을 해보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치카노 분이 한번 와서 살짝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실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
모르겠죠. 지금 보면은 돈, 피에로, 여자, 총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고 그런 것도 많아요. 돈으로 꽃을 만드는 거, 지금 보면은 여기 돈으로 나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가운데 술 있고요. 와인 있네요. 와인. 그리고 지폐도 피에로로 만들고 보시면은 치카노 레터링이 있고 그게 이제 부수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었는데 치카노에서도 이제 이 꽃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장미. 그래서 이제 장미를 중간에 넣던지 아니면은 돈을 장미로 만들어서 하던지 중간중간 치카노 레터링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도안이랑 같이 있을 때랑 치카노 레터링만 있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실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모르겠죠. 얼굴 분장도 달라요. 캐릭터마다. 보면은 여기 치카노 레터링 들어가고 여기에 돈으로 된 장미 들어가고 실제로 회의 컨벤션 같은 데 가면은 치카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당일만에 이제 다리 하나를 다 채운다든가 작업자 2명이서 한 명의 다리를 한 번에 다 채운다든가 그런 이제 퍼포먼스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추후에 나중에 보러 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차도 들어가요. 차는 이제 차종은 이제 손님이 좋아하는 좀 간지나는 걸 좋아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차 들어가고 가면 들어가고 이런 헬기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GTA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GTA 하니까 몇 명 끄덕였어요 지금. 이게 이제 컨벤션에서 한 거. 실제로 이제 카카오 거리에서 볼 수 있어요 저런 걸. 이게 이제 치카노 레터링이 이마에 한 건데 저희 주변에도 있죠. 누구예요? 그쵸. 제 선생님 이마에도 치카노 레터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거의 모자를 쓰고 다녀서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데 저도 여기 안쪽에 치카노 레터링이 있어요. 지금 머리 길러서 보이나? 아, 네, 보여요. 여기에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엔터라고. 제이아 선생님 이마를 해준 분과 이마 해준 분한테 받은 거. 이런 식으로 치카노 레터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레터링을 이마에 박는다 그러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치카노 레터링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모양에 맞춰서 이마 눈썹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예쁘죠. 얘도 똑같이 블랙 그레이인데 느낌이 다르죠 지금 다. 살아있는 교본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포트레이트도 한번 볼게요.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만을 이용해서 포트레이트를 할 수도 있고 컬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보통 포트레이트로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하는 포트레이트. 가족? 좋아하는 영화. 그쵸. 배우, 가수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자식들, 자녀분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포스트 말론이 조금 많이 뜨더라고요. 아무래도 얼굴에도 타투가 많이 있고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본인 몸에다가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영화의 캐릭터들도 많이 하게 돼요.
처음에 엔드게임 나왔을 때도 아이언맨 분이 많이 왔어요. 이러고 이런 영화의 명장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제 다리에도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추워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 다리에는 울버린이 있습니다. 휴잭맨의 이제 그 젊은 울버린 모습이랑 그리고 이제 늙은 버전 가장 마지막에 나온 그 버전의 울버린 딱 두 개 딱 있고 마틸다도 같이 있고 마틸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블랙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컬러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마이클 잭슨 누군지 아시는 분? 반말리입니다. 반말리 레게원. 또 레터링 볼게요. 레터링은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글씨체를 많이 하고 어떤 부위에 많이 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손님한테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글씨체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팔에다가 한다 그러면은 팔 어디 쪽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 그 글씨체 길이에 따라서도 좀 맞춰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레터링도 사진 자료를 좀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이 글씨도 일자로 들어가지 않았죠. 몸에 맞춰서 라운드지게 들어간 거고 쇄골 같은 경우도 보통 쇄골은 뼈에 있는 데보다 거기보다 아래쪽에 많이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통 여기는 여러분들이 문의 받을 때 좀 많이 올 겁니다.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이 이런데 좀 많이 좋아하는데 저 부위가 좋은 게 이제 책상에 앉아서 팔을 들고 있어도 팔을 내리고 있어도 잘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위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터링에 이제 또 다른 부수적 요소들이 포함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글씨체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글씨체도 있나? 할 정도로 많이 있고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뭐 그 픽셀 게임에 있는 그런 글씨체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글씨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 추천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보고 혼란스러운 거는 손님도 똑같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글씨체가 있다 보면 그걸 선택을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아니지 볼 게 많네요. 이게 바이오메카닉이라는 아이인데 아까 바이오메카닉 뭐라 그랬죠? 그쵸? 이런 느낌입니다. 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니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 팔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사람 팔에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잘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갑자기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트래시 폴크 안 보여드렸죠? 아까 이제 블랙 앤 그레이 메인에 이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배경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붓터치 느낌이라든가 이런 점으로 표현된 배경, 이런 소재들이 많이 쓰이고, 블랙 앤 그레이 기반으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는. 근데 이게 레드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 레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컬러들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얘도 얘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쁜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손님들이 물어보는 가능성이 가장 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포인트 컬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포인트 컬러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알아볼 거 이제 크리미널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알아볼게요. 크리미널은 이제 하는 부위나 아니면은 그 부위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바뀝니다.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블랙 기반으로 작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성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여기 거미도 있죠. 거미 뭐라 그랬죠? 그쵸. 그런 식으로 많이 나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성이 그 교도소 갔다 온 횟수를 표현한 거로 들었어요. 보면은 많이 갔다 오신 분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러시아에 있는 갱스터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이제 삶의 환경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어깨에 있는 견장 타투, 이거는 거미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견장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견장이 있으면은 어느 구역의 오른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 왼쪽에 있으면 왼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 양쪽에 있으면 왼쪽 오른쪽 지역을 담당하는 분을 담당하는 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타투를 이렇게 손가락에, 한국에서는 손가락에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접근하기 쉽고 디자인도 예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러시아에서 이 타투를 잘못하고 이제 가면은 이제 술집에서 술 먹으러 갔다가 손가락이 잘려서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한국에서는 상관없어요. 뭐 한국에서 어디에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만큼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이게 러시아의 그 사적입니다. 사적의 일부분이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 같은데 영어 같지 않은 게 몇 가지 섞여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러시아어로 쌓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양인데도 안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의미가 나뉘게 되는 거고, 손가락에도 뭐가 들어가는지 따라서 바뀌는 거고, 사실 종류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장르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